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으로 1912년 7월 1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백석의 집 바로 앞에는 오산학교가 있었는데 그의 부모님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1924년 백석은 13살이 되자 자연스럽게 오산학교에 입학합니다. 오산학교 재학 시절 백석은 반에서 3등이나 할 만큼 공부를 잘했으며 특히 암기 예능의 영어 과목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오산학교는 많은 위인을 배출한 민족 학교였습니다. 우선 백석이 재학할 당시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했던 조만식과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가 교장이었으며 그의 6년 선배로 김소월, 6년 후배로 이중섭이 있습니다. 백석은 김소월이 자신과 동문이라는 점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소월이 죽은 지 5년 후인 1939년 백석은 조선일보 잡지 여성에 소월의 생애라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기사에는 김소월의 문학적 바탕이 오산학교 시절 형성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929년 백석은 오산학교를 졸업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머물면서 문학에 전념했는데 1년 뒤 단편소설 그 모아 아들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을 지주 방응모의 후원으로 일본 아오야마 학원에서 영어 교육을 전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03년 수능에 나왔던 시 고향에서 아무개 씨가 방응모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34년 졸업 후 백석은 영어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방응모의 권유로 조선일보 교정부에 입사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일보 사장은 조만식, 부사장은 방응모, 편집국장은 주요한이었습니다. 1935년 백석은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시를 발표합니다. 시 제목은 정주성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폐허가 된 정주성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험한감을 극대화한 시입니다. 1936년에는 드디어 첫 시집 사슴을 출판합니다. 모닥불, 여승 등 총 33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백부 한정판으로 판매되었기 때문에 시집을 구하지 못한 윤동주 시인이 도서관에서 어렵게 빌려 노트에 필사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김기름은 시집을 두고 향토적인 분위기에 모더니티까지 겸비했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백석은 일제강점기 시절 대표적인 모던보이였습니다. 키가 190cm로 훤칠했으며 남들보다 4-5배 비싼 양복을 입는 등 패션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또 수화기를 손수건으로 싸서 들거나 손등으로 문을 여는 등 결벽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만큼 백석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두 여인과의 연애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백석이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 박경련은 친구 허준의 결혼 축하 회식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녀에게 백석은 난이라는 애칭을 지어줍니다. 박경련은 통영이 고향이었었는데 백석은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시 2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석의 또 다른 절친 신현중 또한 박경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모에게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1937년 그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함흥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당시 백석은 친구의 배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에는 당시 백석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야와이라는 더욱 유명합니다. 자야의 원래 이름은 진향으로 자야 역시 백석이 이태백이 시 자야오가를 참고하여 지어준 애칭입니다. 백석이 함흥에 있던 시절 둘은 손님과 기생 관계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신현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박경련을 떠나 보내고 난 후 백석과 자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백석의 부모가 기생인 자야를 며느리로 맞을 리 없었습니다. 백석은 부모의 강요로 2번이나 결혼을 하였는데 2번 모두 첫날 밤에 도망나와 자야에게 달려갑니다. 이 시기 백석이 발표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자야는 결국 백석을 떠납니다. 자야는 훗날 대한민국 3대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세우고 2011년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고 방응모 등 주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질하자 백석은 만주로 떠납니다. 백석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조선어로 된 시만 쓸 만큼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백석은 잠시 만주국 말단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창씨 개명을 강요받자 이를 그만둡니다. 백석은 절필한 채 만주 일대 은거에 있다가 해방 직후 고향인 정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백석은 함흥에 있던 시절 러시아어를 공부했었습니다. 백석은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며 근근히 동시와 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62년 나루터를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1959년 그는 양강도 삼수군에 내려가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1996년 그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백석의 시는 월북 시인이라고 외면을 받아오다 1988년 해금 조치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백석은 현재 국어 교과서에서 시가 가장 많이 실린 시인이며 2005년에는 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평론가가 뽑은 한국 대표 시집 순위 3위에 사슴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백석 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향토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시 소재로 고향, 음식, 민담 등을 자주 사용했으며 평북 방언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일제의 수탈로 말살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김소월과 차이점이 있다면 김소월은 시의 형식 또한 전통적 율격을 따랐다면 백석은 마침표를 무시하거나 시각적 이미지 묘사를 강조하는 등 모더니즘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백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 자세히 알고 싶었던 문인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줄거리 요약 영상에서 뵙겠습니다.